안녕하십니까. 2025년 1월 3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던 공수처의 시도가 결국 불발로 그쳤죠. 6시 직후부터 과천 청사에서 출발을 해서 시작된 체포영장 집행은 대략 한 5시간 30분 정도 일부 저지선을 뚫기는 했지만 뚫은 건지 아니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까지는 안전을 우려해서 양보를 한 것까지는 현재 분명하지 않지만 여하튼 오후 1시 30분쯤에 중지 상태가 됐습니다. 오전 8시쯤에 사실은 이건 좀 의외였는데 시위대들이 모여있는 한남동 관저 앞에 정문을 대통령실에서 열었습니다. 아마 공수처와 이제 시위대 간의 어떤 충돌 같은 것을 우려해서 그냥 정문을 열어서 안에서 해결을 하자 이런 의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언론 보도들이 경호처의 저지선이 뚫렸다 이렇게 이제 막 보도를 하고 그랬는데 아마 자발적으로 열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은 그러니까 정문을 연 다음은 이제 경호처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또 이제 경호처와 군인들이 있었는데 뚫렸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 거기에서도 최종적인 어떤 저지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열어준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이 수색을 불허한다 이런 식의 통보를 했습니다. 체포영장을 제시하니까. 자,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공수처의 설명이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 윤곽근 변호사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공수처에서는 관저 200m 앞까지 접근을 했지만 버스와 승용차 등 10대 이상이 길을 막은 상태였다. 그 상황에서 대통령 경호처 직원, 군인 등 200여 명이 팔짱을 끼고 겹겹이 벽을 만들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공수처는 20여 명, 그러니까 수사관 20여 명, 경찰 80여 명 도합 100여 명의 집행 인력이 진입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총 3단계의 저지선이 있었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관저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검사 3명이 관저 앞까지 갔고 변호인 2명을 관저 앞 철문에서 만나 영장 집행 의사를 전달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관저에서 대기하고 있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하고 윤갑근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없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 응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공수처에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을 하겠다. 그 얘기는 이제 수사 절차에 일단 응하겠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사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지만 절차에는 응하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자, 이게 영장 집행 시한이 6일까지입니다. 오늘이 3일이죠.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주말에 들어가고요. 6일은 월요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말에는 아마 시위대들이 더 많이 모일 것이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집행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되고. 그런데 이제 오늘 공수처 관계자가 얘기한 것 중에 좀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집행하러 들어간 인원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벽을 만들고 있었다. 안전상 우려가 있어서 집행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각 저지선 1차, 2차, 3차. 근데 3차에서 막힌 거죠. 그걸 통과할 때마다 크고 작은 몸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윤갑근 변호사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일 새벽부터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에서 불법 무효인 체포 및 수색영장을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구역이자 경호구역에서 경찰 기동대 병력을 동원해 강제 집행하려 했다. 특히 경비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경찰 기동대 병력이 수사 업무인 영장 집행에 적극 가담한 것은 1급 군사기밀보호시설 침입 및 특수 공무집행 방해, 불법 체포 감금 미수죄에 해당한다. 공수처에도 국가수사기관으로서 법을 준수해 업무에 집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이제 반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곽근 변호사의 이런 설명은 아마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나 뭐 이런 데에 보면 이게 공수처에서 위법사항이 없도록, 특히 경찰도 그랬거든요. 위법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경찰의 고유의 판단에 의해서 지원을 한 걸로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윤곽근 변호사가 설명했듯이 위법 상태는 아마 면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건 이제 윤곽근 변호사의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여기가 군사기밀보호시설 침해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뭐 이런 부분은 비록 불법이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서울 서부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이순영 판사가 우리 법연구회 소속이죠. 이 사람이 그 형사소송법에 그 군사기밀보호법의 수사 그 해당자 그러니까 기관장의 허락이 없으면 수색하지 못한다 하는 걸 그 효력을 정지시켜 놨기 때문에 그게 뭐 불법이라고는 하지만 일단 그런 영장이 발부가 됐으니까 아마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게 이제 행정권 또는 사법권의 뭐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다퉈야 되는 거죠. 아마 그런 점에서 본다면 법률적으로 따지면 윤곽근 변호사의 설명이 합당한 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걸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막았기 때문에 그리고 공수처가 철수를 했기 때문에 물리력으로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돼서 오늘 체포영장 집행은 불발됐다. 그런데 이제 아까 바로 말씀드렸듯이 바로 공수처 관계자가 우리보다 더 많은 인력이 맡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점으로 봐서는 아마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중지 상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어가려다가 막혀서 중지한 거지 포기가 아니다 이런 뜻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는 이제 그 앞 시위대가 많아지면 아마 곤란할 거로 보이고요. 월요일쯤에 한 번 더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거야 공수처가 또 이런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들어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당장 민주당은 재집행해라 체포하라 뭐 이런 걸로 이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 민주당은 이제 정치적으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는 겁니다. 공수처가 아마도 재집행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리보다 더 많은 인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아마 이번에 들어갔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그게 이제 6일 뭐 가능성, 뭐 내일이라도 뭐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때는 이제 더 많은 숫자로 할 텐데 그러면 과연 저지가 가능하겠는가? 뭐 이런 이제 그 의문이 들죠. 글쎄요, 뭐 아마 이제 1차 어찌 보면 힘겨루기를 한 셈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재집행 때는 시위대는 시위대대로 또 경호처는 경호처대로 더 좀 뭔가 그 많은 준비를 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때야말로 정말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가능하면 협의로 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충돌이 예상되지 않는가. 그런 경우라도 뭐 허점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마 오늘 같은 상황이 재발되고 공수처는 공수처대로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하겠죠. 이렇게 되면 경호처에서 결기만 있다면 결국 영장 집행은 막을 수 있는 것 아닌가.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최종 결말은 불구속 기소 쪽으로 갈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공수처가 재집행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그리고 경호처가 특히 또 시위대가 어떻게 이걸 막아설지 윤 대통령 지지자 그룹이죠. 막아설지 이런 부분은 뭐 변수가 많은 것이긴 하지만 아마 최종적으로는 경호처가 확실하게 저지선을 펼친다면 아마 그러면 영장 집행이 어려울 것이다. 과거에도 정치인들에 대한 영장 집행 불발된 경우가 제가 여러 번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거보다 지금 경호처는 훨씬 더 막강한 것 아닌가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체포 불발의 이유와 재집행 가능성 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